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언어 통화가 갑자기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1심에서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하지만 상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전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살해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된 결혼 이주 여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의사소통과 육아 등 생활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다문화 가족 100만 시대,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2019년도 11월이었죠. 이제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혼인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혼인한 다음에 이분이 바로 임신하게 돼요. 네, 임신한 다음에 바로 20년 8월 달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한 7개월 이후에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주 여성이 이제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이주 여성이 이제 구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키우다가 뭐 칭얼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이제 몇 차례 이렇게 내던진 그런 것들이 지금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7차례 이상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아이가 이제 이상 증세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제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제 미필적인 어떤 고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받아가지고 5년형으로 증가되는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이 처한 여러 상황들이 고려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일단 뭐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일정 정도의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물품을 좀 올리기도 하면서 아기 용품이나 이런 거 올리기도 하면서 일정하게 아이를 좀 잘 양육하려고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1심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제 변호인에 의하면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지적 장애 부분도 이제 나타난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 부분을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고의성이 좀 더 이렇게 다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5년형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좀 이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사태로 발전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부인과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막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주 여성이 한국 와가지고 뭐 지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부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여성이 굉장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정신적인 어떤 다양한 어려움들 이런 부분을 직면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서 실제로 네. 이렇게 우울함이나 그런 네.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원 체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주 여성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많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경험한다라고 좀 저희가 이제 좀 상담이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 아이 키우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상담이나 사례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도 하고 정신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복지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국인까지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족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원의 한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문제가 비단 이뿐만은 아닐 텐데 경제적 어려움은 어떨까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소득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잣사는 가정도 이제 제법 있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그 열악한 가정들이 제법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 열악한 부분들이 뭐 주거 문제나 양육 문제나 교육 문제나 기본적인 어떤 생계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내에서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또 폭력도 네.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게 이제 그 폭력 문제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년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폭력 같은 경우 가정 폭력이 한 9천 건이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300건이 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살해당하신 이주 여성들도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뭐 1년이면 한 2차례 정도 이제 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종종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다누리 콜센터나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주고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러야 될 텐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학령 인구가 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전체 학령 인구의 3%를 차지한다는 조사도 있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한 지원도 보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있기도 하고요. 국외에서 출생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가 좀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은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가정에 특별하게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아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일상적인 어떤 비다문화 가정과 동일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언어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출생한 뭐 중도 입국 자녀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